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지금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김정은 답방이 물 건너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백두통일추진위원회인가요? 무슨 하여튼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김정은 답방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김정은 답방이 물 건너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김정은 답방, 이게 이제 문재인 지지율 끌어올리고 또 연방제로 가는 길인데 이게 지금 물 건너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는 하여튼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김정은이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로 하기도 했고, 그런 연내 방안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6.15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이의 서울 답방을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대통령이 평양만 올라가느냐, 북한 지도자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정은 답방이 연말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좀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더 많다.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측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을 80%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지지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정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과연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의혹과 의심,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의혹, 이런 것이 이제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내 조야에서도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회의론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가 말로서 대충 해서 만족시켰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한국 내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지지율이 한 70% 정도나 올라간 걸로 이렇게 한번 나타난 게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이지 우리 평양에서 아무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 거야,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거야 라고 소리는 김정은이의 그 3대 세습체제의 그 틀 안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3습체제의 특징은 통전 전략, 대남 혁명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 내 혁명 역량, 즉 북한이 키우고 싶었던 그런 남한 내 혁명 역량이 상당해가지고, 또 아니면 남한 내 보수층, 즉 반혁명 역량이에요. 우리 국내 보수층은 김정은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정은의 혁명에 반하는, 즉 반혁명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오면 이거 반혁명 역량도 상당히 약화시킬 거야, 이게 자신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이제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한다. 그 근거로 저는 이번에 북한에서 바로 어제 대표단이 왔어요. 이종혁 단장을 의시한 그러니까요. 대표단이 왔거든요. 이게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우리 신 대표께서도 아시겠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대표단에 껴있던 김성혜라고 하는 통전부 책략실장이 빠져 있어요. 저는 그 통정부 책략실장 김성혜, 이 사람에 대해서 통전부가 대남 전략을 총괄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서라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전부가 우리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통전부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대남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북한 김정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독재, 노동당 독재 체제하에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네. 이 목표가 통전부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통전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도발은. 연평도 도발 누가 했어요? 통전부가 한 거예요. 그때 누구냐? 김영철이에요. 여기 옛날에 사이버전, 몇 년 전 농협 사이버전, 금융망 사이버전, 무슨 국방부 해킹, 청와대 해킹 시도 실패, 국정원 해킹 시도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 침투. 이거 전부 다 통전부가 한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나쁜 짓은 다 통전부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통전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뭐 수군의 무슨 뭐 반공이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의 실상을 총지휘하는 게 통전부인데 김성애라는 사람은 거기 중에서도 뭘 아냐. 통전부에서 통전 책략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략이 좋은 말로 하면 정책, 전략 담당. 공사나 추진, 적화추진위원회. 그렇지. 적화추진 대남 적화 전략을 담당하는 우리는 총책임자네요. 이거 총 실무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전에 2월 달에 김여정이가 왔을 때도 네. 따라와서 가까이에서 최단거리에서 수행을 했고, 예, 수행을 했고, 김영철이가 미국 갔었잖아요. 예. 김영철이가 김정은이 친서 들고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났잖아요. 그때도 김성애가 측근으로 잘 모신 사람이에요. 이게 실세야. 근데 이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래 올라고 했던 것은 야, 김정은이 혼자 간다고 했는데 내가 갈 만한지 가서 확인 한번 해봐. 직접. 응? 그러면 남한의 분위기를 당신은 총전 책략 실장이니까 그렇죠.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공무원들 뭐 사고 되면 그렇죠. 왜 현장에 안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똘똘하고 제일 측근을 보내죠. 예. 제대로 가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부 정책에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답방했을 때 정말 환영 분위기가 제대로 일어나겠느냐. 내가 어떤 분위기인지 갈 때 이거를 보고 와라 해갖고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최근 사이에 미북 관계의 그런 그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고 또 미국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볼 때는 우리 또 한국 내에서도 이게 제재 완화하려고 그러고 종전선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수위가 야당에서도 높아지고 이 보수 계층에서 이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걸 김정은이는 저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안 내려가도 한국 내 분위기를 평양에서 충분히 다 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래 김정은이가 가졌던 남한 방문에 대한 욕심, 지금 뭐 한라산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환영 분위기, 철저한 준비 분위기까지는 좋은데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김성애를 그것도 1시간 반 전에 보낸 거거든요. 저 취소하겠다고. 이것도 북한 김정은이 아주 나쁜 협상 태도가 고스란히 나온 거예요. 예. 이선건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오는 것도 1시간 반 전에 못 가겠다 온 거네요. 이거 얼마나 이거 우리 정부가 양아치들도 아니고. 무시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자극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혹시 내가 지금 안 가더라도 최소한 흔들어가지고 남한의 혁명 역량이 더 이상 약화지지 않게. 그리고 반혁명 역량을 약화시킬 거는 거예요. 예. 국정원 뭐, 그 대공사 하지 말아라. 주한미군 뭐, 훈련하지 마. 이런 게 다 혁명에 반대하는 역량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 즉 적화 통일 이런 대남 정책의 골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네. 그중에서도 치사하게 매너 1시간 먼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진짜 최선희는 오스트리아 빈도 뭐 안 나타났다고 그러고 이번 뉴욕 고위 접촉도 그냥 그 바로 전날 그 김영철이 안 내모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진면목입니다. 진짜 오늘 아주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답방에 대해서 좀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송정 아나운서. 네.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서 보니까 백두칭송이에요. 네. 우리는 칭송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이 집회를 했는데 네. 그날 보도가 엄청 크게 나가고 우리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이 집회가 나간 뒤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글쎄,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네. 김정은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됐다는 게 정말 지금 너무 당황하고 놀랍거든요. 네. 과연 김정은 통일을 바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만든 단체인지 정말 김정은이나 이제 북한에 얼마나 이제 칭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칭송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직접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좀 북한 사람들이 아닌지 정말 북한에서 김정은의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아닌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네.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칭송하는 단체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뭐 평화 분위기를 위해서 뭐 북한의 김정은이 핵 리스트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려온다면 뭐 이렇게 환영해줘도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누가 이거 뒤에서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거든요. 이자 우리 국정원 전 차장님, 이제 전옥현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북한이 지금 김성애 통일전선부 정책 전략 이제 그 실장을 내려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김정은, 너네 이제 태도를 보니까 너희하고 협상 안 할래 이런 걸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 삼지연 관현악단 보내기 전에도 우리가 그때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20개 정상국 회의에서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볼턴이랑 뭐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남쪽 시차를 안 내려왔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음날 다시 또 내려오겠다 이래가지고 현성월이 내려와서 공연 장소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맞아요. 항상 북한은 그런 식인데, 아니, 지금 북한이 노는 태도를 봐서는 우리도 좀 거기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피를 가지신 분들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사람인지, 통일을 원하는지. 저 김정은이를 저렇게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보내드리면요. 얼마 전에는 실제로 나와서 저렇게 꽃을 들었고, 이렇게 곳곳에 현수막을 달아놨습니다. 예. 환영단 모집. 그러니까 저번에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불과 뭐 수십 명뿐이 안 되니까 환영단을 모집하겠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광화문 동아일보사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동아면세점 쪽인데, 이렇게 걸어 놓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길거리에서는 저렇게, 뭐예요? 이거 한반도기를 들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저런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단 그런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저런 걸 하려면 이제 사전에 신고도 하고 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과연 적법한 현수막인지, 그렇죠. 적법 절차에 따른 현수막인지, 불법 현수막인지, 이런 것도 의법 조치를 해야 되고, 저기에 주동하고 있는 단체가 무려 13개, 그리고 주동 인물이 한 200여 명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밝혀지고 있어요. 네. 대부분이 다 좌파 성향의 단체다, 이렇게 언론에 다 나와 있고, 네. 그 주동하는 인물들 중에는 과거 이적행위라든가 또는 그런 그 종북 세력이라고 그렇게 평판을 받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네. 이 언론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적 단체로 그런 그 대법원 판결을 받은 단체가 주동이 되어 있다. 요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를 관계 당국에서, 경찰이면 경찰, 국정원이면 국정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렇게 환영 집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북한의 어떤 대남 전략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순수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라는 좋은 감정을 갖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국보법을 위반하면서, 아니면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영은 저런 거가 잘못돼갖고 불법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환영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더 안 이루어지죠. 저런 거는 딱 제대로 딱 법에 따라서 해야 우리 정부가 정말 김정은이 답방에 왔을 때 또 김정은이 몇 가지 해야 될 거 아닌가? 사과할 거 사과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렇죠. 또 고칠 거 고치고, 이런 약속은 하고 와야죠. 최소한도. 그죠? 그래야 우리가 반대를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대로 법에 따라서 저런 건 다스려야 된다. 우리 저기를 지나가는 국민들이 만약에 네, 저게 네. 불법 관계가 많이 있어갖고 집단 시위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 성조기도 막 찍고, 메가드 통상도 막 불지르고, 이런 좌파 단체들의 행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괜히 뭐, 제가 또 이런 거 하는 것도 무슨 저 사람 뭐 국정원에 있어갖고 무슨 뭐 수국 꼴통 공안 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법은 로마법 악법 지켜야 되잖아요. 개정될 그렇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살아있는 집회 시위에 관련된 법률은 죽지 않게 살려서 환영을 하더라도 적법 테두리 아래에서 하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송지영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김정은 답방 분위기에 대해서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탈북자분들, 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싱숭생숭 할 것 같아요. 탈북민들은 아마 저거 보면 예.
와, 이게 뭐지? 이 분위기가 뭐지? 심상치 않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과연 남아 있어야 되냐? 네. 아, 이러면 우리는 빨리 이민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 단체, 단체 구호 자체가 백두칭송이라고 네. 있었는데, 북한 정상 뭐 한영도 아니고, 백두칭송이란 건 김정은이 백두산의 아들이라는 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인정해준다는 건데, 백두칭송, 원래 김정은은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산에서 이제 몰래 숨어서 태어났다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거리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노골적으로 그걸 백두칭송 북한에서 김정은이 맨날 쓰던 백두의 칼바람 그런 말을 그대로 이제 써서 백두칭송위원회 노골적으로 이런다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아닌가. 네, 좀 분위기에 맞춰서 저분들도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아이고, 오늘 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탈북자분들의 이 가슴 절절한 사연들, 백두칭송이 뭡니까 도대체, 진짜. 정상도 아니고 무슨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북한의 오만한 행태. 예, 진짜 저는 이번 김정은 답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문재인의 지지율은 뭐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정체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지율 중에 상당 부분이 네. 지금까지 항상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 남북 관계에 의해서 비핵화, 평화가 온다. 이제 전쟁은 이제 안 온다. 정말 다행이다. 고생했다. 요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이런 안보 관계가 남북 간의 이런 그런 핵 협상이 이 북한이 예견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아, 이러다가는 김정은이가 결국은 옛날하고 똑같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핵 협상은 진전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말려들었구나. 이렇게 의혹이 이제 요즘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뭐 한 10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청년 실업률이.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경제적인 하강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남북 관계 비핵화 때문에 올라갔던 지지율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50% 초반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지율 빠지는 것을 정부 여당은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현 상황에 맞는 경제 안보 정책을 빨리 취하는 것이 결국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제재 완화는 핵 실질적인 해체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적정하게 올려줘 갖고 인상된 것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근로자들이 써가지고 그것이 다시 생산을 말하자면 추동하는 이런 식의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법인세 감세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플러스적인 측면에서 자극하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빨리 바꾸는 길만이 정부가 살 길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게 살 길입니다. 이건 경제와 안보는 초당적으로 지혜를 같이 해서 살려야 돼요. 네, 아유, 두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김정은 답방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또 그동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던 것이 경색되고, 또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지금 미 의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또 보수층도 상당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경색돼 가고 있습니다. 자, 평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말로만 평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을 가져야지만 이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화하고 우리가 무장해제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평화 외치다가 지금 한반도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의 한 수 100만의 주역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대한민국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